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혁명,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탄소 프리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하여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1번, 일본이 세계 최초로 LH2C, 즉 액화수소 운반선을 실증 테스트해서 호주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일본으로 싣고 오는데 성공한 사실을 살펴보고요. 이 배 이름이 스위소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가와사키 중공업이 2020년에 건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덴마크의 C자업이 LH2 유럽과 공동으로 새로운 LH2C 디자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기술적 혁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살펴보고요. 이제 세 번째, 일본은 지금 저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하고 다른 한국 조선사들의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일본은 지금 실선을 가지고 실증 테스트 성공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뭐하고 노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이제 다른 한편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완전 무인 인공지능 자율 운항 기술, 이것도 일본은 한국보다 하여튼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 영상 올려둔 거 있습니다. 네. 이제 논의의 전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액화수소, 이 물리적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씨로 이제 수소 기체를 영하 253도씨로 액화를 하면은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LNG는 이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씨로 액화하면은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LH2 액화수소죠.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H2는 LNG보다 부피는 더 크는데 무게는 대략 20분의 1로 가볍다는 겁니다. 요 특성 때문에 배를 설계할 때 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이렇게 잘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과는 좀 다른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LH2C가 액화 수소 운반선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소의 생산지와 소비자가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배로 실어 온다는 거니까요. 다른 데서 만든 곳과 사용할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려는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은 수소를 싸게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고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해결책으로 그린전기, 즉 태양풍력 수력, 이거 바로 태풍수라고 제가 부르죠. 이거 재생에너지로 이걸로 생산한 전기가 그린전기입니다. 이거 사용해서 결국 화석연료, 즉 석탄석유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이거는 물을 전기분해로 수소 얻는 건 아직 실험실 수준이지 산업적 규모로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설사 된다고 해도 너무 비싸서 그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지금 지리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태양을.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금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공처럼 생겼잖아. 지구는. 그래서 태양광은 적도 부근 사막에서 효율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북반구나 또는 남반구로 갈수록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지구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그린전기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면은 상대적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대량 생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대량이라는 의미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수소를 사용하면 할수록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존재해야 여기서 수소를 대량으로 추출하여서 그래서 대량 소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대량 소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령 비유를 하면은 말이죠. 살아있는 닭을 팔다가 이제 그러면 그 생닭을 죽여야 되고 그럼 손에 피 묻혀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죽여서 털 뽑은 닭고기를 통으로 팔다가 나중에는 닭의 가슴살만 추출해서 파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닭이 있어야지 닭 가슴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호주에서 만든 액화수소를 배로 싣고 와서 수소를 탄소 프리 연료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소는 호주가 알아서 만들고요. 가격은 일본과 협상해서 정하면 되고요. 일단 일본으로 가져오면은 일본 내에서는 탄소 프리한 그런 연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일본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책 프로젝트로 CO2 프리 수소 에너지 공급망 기술 개발 협회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2 Free Hydrogen Energy Supply Chain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그래서 히스트라, STRA 이렇게. 그 사진도 하나 나와 있죠. 이번 성공하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한 것 같습니다. 히스트라. 그래서 여기에 가와사키 중공업, 이와타니, 쉘 저펜, 또 다른 어떤 전력 개발하는 전문회사 중심으로 기타 여러 일본 전문기관들이 몽땅 참여해서 국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정부하고 호주 정부 간에 수소 에너지 공급망 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 파일럿 프로젝트, 이 영어 이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돈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 3억 5,500만 불 규모로 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저 돈으로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 저 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수소를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기분해한 수소가 아니고요.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배로 장기 운송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중공업이 2020년에 수이소 프론티어라고 이름 붙인 배를 만들었습니다. 건조를 했습니다. 이게 8,000톤짜리 선박이라는데 이거는 수소라는 화물의 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배의 톤수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보도에는 나온 언급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말이죠. 액화수소는 밀도가 리터당 70.85g, 즉 큐빅미터당 70.85kg입니다. 그래서 8,000톤이 수소라고 하기에는 실험선 치고는 너무 대용량이어서 저거는 배의 톤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추진 방식은 디젤 전기 추진이고 아주 평이합니다.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속도는 13노트, 시속 24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성급 클래스 NK가 성급 승인을 할 때 승선 인원 25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소, 메탄, 메탄올, 암모니아, 이건 각종 액화 운반선 할 때 액화 수소 운반선, 액화 메탄올 운반선,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기체들입니다. 기체. 그래서 요거 끓는 온도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관련되는 액화 운반선 논의를 할 때 항상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액화 수소는 영하 253도씨로 해야지 수소가 액체로 되고요. 그러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이게 바로 메탄 아닙니까? CH4 메탄. 이거는 영하 162도가 되면 액체가 되는데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는 어떤가? 영하 56.5도이고요. NH3 암모니아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77.7도가 또 낮춰야 되고요. 저온으로 낮춰야 되고요. CH3OH가 메탄올인데 이걸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97.8도로 낮추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 온도, PVT, 압력, 부피, 온도 요거와의 관계를 정하는 기본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죠. PV equal nRT라는 겁니다. 예? 이걸 실천적으로 응용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다 각각 알아서 각자 그 실험실에서 구체적인 기체, 즉 메탄올이건 암모니아건 수소건 이산화탄소건 메탄이건 각 구체적인 기체의 각각의 압력, 부피, 온도, PVT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갖고 있겠죠. 뭐. 예. 어떻게 보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 스위소 프론티어는 작년 21년 12월 24일 일본을 출항해서 호주에서 액화수소를 싣고 일본에 22년 금년 2월 25일 고베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파시블, 미션 컴플리티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대략 한 반년 정도 지연된 프로젝트 이제 성공했다는 건데 호주는 어떻게 해서 그 액화수소를 만들었느냐? 호주산 갈탄, 브라운 콜에서 수소를 추출했다는 겁니다. 갈탄의 본질은 탄화수소 화합물 아닙니까? 즉 석탄이건 석유건 천연가스건 전부 다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입니다. 이것을 부셔서 부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셔서 탄소와 수소를 분리 추출해서 마치 닭고기에서 닭가슴살만 추출하듯이 수소만 포집해 갖고 액화시켜서 팔았다는 겁니다. 예, 일본한테 스위스 프론트에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중공업이 말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할 거다. 그래서 스위스 프론티어는 그 첫 번째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실적 운송 계속해서 데이터 계속 축적해 가겠다. 그래서 뭘 노리는 겁니까? To build a global hydrogen supply chain.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해서 장악하겠다. 뭐 이거죠. 자, 두 번째 그 주제로 덴마크의 시잡 네이블 아키텍처가 LH2 유럽, 이 회사 이름입니다. LH2 유럽과 공동으로 새로운 개념의 LH2C 액화수소 운반선 디자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린 수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액화수소 운반선 배입니다. 배. 그렇죠? 수소를 액화시켜서 운송할 수 있는 배, 선박입니다. 여기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잡이라는 덴마크 어떤 조직은 사진 보시면 되는데 저 사진이 얼마 전에 왜 덴마크 델프트 공대에서 원자력 추진을 대양을 오고 가는 대형 상업 선박의 추진 체계로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연구 논문, 매우 중요한 연구 논문 제가 소개한 영상을 9월 2일 날 올렸는데 그 소개한 그 논문의 공동 저자가 시잡입니다. LH2 유럽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재생전기를 사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해서 그래서 지금 매우 주목되는 말을 했는데 디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와, 아주 대단한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LH2 유럽이 만든다는 그린 수소가 물을 전기 분해한 것인지 또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아마도 가스에서 추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잡이 설계한 디자인한 저 선박 이용해서 액화수소를 독일로 운송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독일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아직은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외에 다른 곳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다른 시장에도 이제 팔겠죠. 이거 수소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된 선박의 사이즈는 141m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특징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수소 연료전지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디자인된 배에는 기계 엔진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기 추진 방식이고요. 그래서 액화수소 화물창, 요게 이제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12,500큐빅미터짜리 3개를 갖다 얹어서 총 용량이 37,500큐빅미터. 그래서 톤수로는 총 그 수소 톤수가 한 2,657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화물창 기본 설계 능력 12,500큐빅미터 요 정도 지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중공업은 2만 톤급 그 이상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예, 2만 톤급 하고 뒤에서 8만 톤급인가 이렇게 두 종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일 오프 레이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화해서 전부 다 영하, 그러니까 수십 도, 수백 도로 액화시켜서 이제 배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또 마찰 에너지 이것 때문에 열이 나고 열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기화시키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로 변하죠. 그래서 수소 같으면은 그 기체가 되어버리면은 부피가 800배로 늘어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오프 레이쇼, 그렇게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그 비율, 현저하게 낮추었다라고 말하고요. 중요하겠죠, 이거는. 결국 액화 능력 또는 재액화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 그 삼성중공업이나 한국 그 조선사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예. 기화되는 수소를 이제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선박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LNG 추진선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연료로 사용하고도 남는 기화된 수소가 있다면 그거 다시 재액화시켜서 화물청으로 보내야 될 텐데, 당연히 그 지금 우리 그 가스 운반선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보도에서 재액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삼성중공업이 이걸 한다면 당연히 뭐 재액화 그 시스템이 채택되리라고 봅니다. 뭐 안 하면 안 되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선박 운행할 때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전혀 없게 되겠죠. 수소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LH2 유럽의 목표는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액화 수소 공급망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에 한 100톤 정도 그린 수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매일 300톤 정도 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프로젝트 그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결정을 LH2 유럽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총괄은 LH2 유럽이 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그 배를 설계하고 하는 것은 저기 C잡 그 네이벌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LH2 유럽의 저 목표가 가능하려면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저 수소를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정은 결국 그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게 된다. 요 점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LNG하고 LH2의 물리적 특성 위해서 한번 봤는데 액화수소가 부피는 더 큰데 한 20배 정도 더 가볍다는 겁니다. 무게는 한 20분의 1 정도 LNG보다. 그래서 액화수소를 배로 운반하려고 하면은 LNG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이게 더 큰데 더 부피는 더 큰데 무게는 더 가벼우니까 뭔 말인 거 아니? 선박 설계할 때 가령 LNG 같은 경우에는 화물 하역한 이후에 그 중량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사용하죠. 블래스트 워터 이걸 사용하는데 지금 부피는 훨씬 더 크고 더 가벼우니까 평형수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이 C잡은 그러니까 배 설계하고 하는 이런 해운 전문 회사니까 두 번째 특징에서 그러니까 선체 디자인을 트랩지움 TRAPEZIUM 하고 트랩지움 쉐이프드 훌 디자인 선체 디자인을 이런 형태로
특이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른 목골 선체 형상을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뭐 시뮬레이션 엄청 했겠네요. 예. 그래서 트래피지움 쉐이프드 훌 디자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블래스트 워드 평형수가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 혁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관은 지금 그 디자인만 있는 것이고요. 언제 실물이 나오느냐? 2027년 첫 번째로 물건을 하역하기 대략 한 6개월 전에 건조 마무리해서 시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C잡과 LH2 유럽의 그 말 중에 가장 주목되는 거, 디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소 가격으로 시장에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결국 그 수소 가격이 현재의 디젤 가격으로 의미 있게 내려가는 그거보다는 말이죠. 과연 그 시기가 되면 앞으로 2027년 그 정도가 되면은 디젤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을 것인가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탄소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젤 가격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세는 결국 이거 완전히 정책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탄소의 소비를 억누르기 위한 정책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에 존재하는 디젤 대체 연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디젤 가격에 부과될 탄소세 수준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7년경 저기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 27년경의 디젤 가격은 그 즈음에 디젤 대체 연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좌우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소는 디젤 대체 연료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비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C잡과 LH2 유럽의 미션, 저 야망이 과연 실현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은 어디서 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하면요. 효성중공업, 이게 울산에 지금 액화수소공장 건설 중이잖아요. 내년에 완공된다는데, 내년부터 일단 한 13,000톤 정도 액화수소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원래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효성화학에서 부생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액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모든 수소의 회의적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생 수소를 액화시키는 거, 이 부분은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성은 액화 수소 충전소도 이제 여러 개 해서 이걸로 이제 장사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고. 하여튼 또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에서 매우 중요한 거 탄소 섬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로 수소차에 연료 탱크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돈 벌겠다, 이런 구상인데, 과연 이제 그러려면은 수소차가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부문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 보면은 먼저 간단한 것부터요. 한국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수소 추진 선박에 사용될 수소 연료 탱크 개발해서 이제 KR 인정받았다는 거, 이거 작년부터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10월에 로이드 성급에서 액화수소 화물창, 그 다음에 액화수소 운반선 기본 승인, 즉 AIP를 획득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령 일본 정부처럼 한국 정부가 삼성중공업한테 이 액화수소 운반선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화물창 있고 운반선 기본 설계 다 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주목되는 게 금년 지금 이제 끝났겠네요. 이탈리아가 밀라노에서 진행이 됐던, 얼마 전까지 진행됐던 가스텍 2022, 여기에서 2만 큐빅미터급 LH2C 지금 제출을 했는데, 전시를 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덴마크 C잡의 팀 한 것보다 용량이 더 큰 거 아닙니까? 13,500을 3개 갖다 얹은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2만 큐빅미터급을 3개 갖다 얹어버리면 6만 큐빅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이중 진공 단열 시스템 타입 C로 해서 이걸 채택했다는 겁니다. 즉 단열 시켜야 하잖아요. 영하 253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단열을 시켜야 되는데, 예? 외부 온도는 뭐 적도 부근 지나가면은 뭐 40도 될 수도 있잖아요. 기온은. 그래서 내부는 영하 253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단열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열 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진공으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안팎으로 이런 뜻이죠. 그렇게 들리고요. 이중 진공 단열 시스템 채택했다. 그래서 미국 ABS 선급의 인정 절차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지금 그 9월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중공업 IR 자료를 보면은 제가 사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그 지금 2만 큐빅미터, 8만 큐빅미터급 액화수소 운반선 기본 설계를 21년부터 국책과제로 수행 중이다. 이거 벌써 이거 나온 지가 작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IR을 매달 볼 때 작년부터 계속 있던 말입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23년, 24년에 요거 AIP 추진 중이다. 이 사실이 꼭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저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하는 저 정도는 지금 삼성중공업도 실험선을 발주만 해주면은 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든 슈시오 프론티어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호주에서 액화수소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이 프로젝트도 한번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일산 킨텍스 H2 미터에 이제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관련된 지금 논의와 관련된 사진 2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해온 겁니다. 하나는 꼭 보면 인천 수소발전소 이런 제목으로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저거 실질은 뭔가, 지금은 저 전부 LNG로 발전 중인데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하니까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 아닙니까? 1번 탄소 포집을 하든가, 또는 2번 LNG 100%가 아니라 가령 LNG 90%에 수소 한 10% 정도 섞어서 태워버리면은, 그러면 발전량은 동일한데 수소를 섞는 비율만큼, 그렇다고 수소를 무조건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수소 비율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소 태울 때는 에너지는 나오지만은 탄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 발전량을 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를 좀 섞어 태우면. 이 2가지 방법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린 수소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냥 수소 태워서는 안 되고 그린 수소라야 합니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탄소 발자국이 제로인 수소입니다. 수소가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수소를 호주에서 선박으로 실어 오겠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산화탄소 1톤 포집 비용과 이산화탄소 1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소의 비용, 요거 비교해서 경제성 평가를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다른 사진은 그때 노르웨이 부스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노르웨이 쪽이 이제 워낙 또 주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좀 많이 배웠는데요. 회사가 레티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레티스 테크놀로지는 액화 수소 화물창 특허 기술을 가진 노르웨이 어떤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어떤 교수가 있고요. 근데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교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합작으로 한국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 계속 나온 얘기인데, LNG 화물창과 LH2 화물창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 온도입니다. 온도. 영하 162도와 영하 253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LNG는 단열재 방식으로 이 접근이 가능을 한데요. 액화수소는 진공 단열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력은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티스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매우 이제 훌륭한데,
의문이 딱 듭니다. 저 스타트업의 기술을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누가 저 기술을 살 수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아니면 현대중공업 아니면 대우조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는 이미 자기 모델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삼성중공업 이미 양면, 이중, 진공단열 기술 이미 적용해서 액화수소 화물창 지금 기술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밀라노의 가스텍 2022에 벌써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ABS 성급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넬티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른 현대나 대우조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첨단 기술을 하더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경우에는 3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현대, 대우. 그러니까 참 스타트업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모든 논의는 이 파일럿 테스트 단계입니다. 즉 글로벌 수소 공급망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아이디어가 아주 무성한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진짜 물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물건이 뭡니까? 진짜 액화수소 운반선, 그 다음에 진짜 액화수소 이거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게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정말로 저런 방식으로 전개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가 있다면 있는 전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전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고요. 전기로 수소 만든 후 그 수소로 다시 전기 만들겠다는 이런 시도는 실험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Not smart, but stupid or fraud.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소를 암모니아나 메탄올로 만들었다면은 거기서 다시 수소를 꺼내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암모니아, 메탄올이 있으면 있는 암모니아와 메탄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의 대안이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혁신, 탄소 포집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원자력, 이 두 가지를 저는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이제 호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호주의 구체적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주의 입지 조건은 태양광 발전한 그린 전기로 갈탄에서 수소 추출하여 돈 벌기에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한국, 일본 등 글로벌 마켓에 팔아서 즉 액화수소 공급기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호주의 갈탄과 호주의 햇빛을 한국과 일본에 파는 겁니다. 자, 식물은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포도당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 대단한 능력,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재능을 하나님에게서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유사 이래, 창조 이래 지금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없으면 지구에 생명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탄소 없으면 생명 없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계 만들어서 지금 실증 테스트 중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만들었다는 거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은 호주가 태양광 발전 전기로 갈탄에서 수소 추출하여 파는 것 외에 갈탄의 탄소 발자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옵션이 2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1번, 시드니 대학이 개발한 태양광 발전 CO2 포집 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갈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하면은, 그러면 갈탄의 탄소 발자국 줄이거나 지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 풍부한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해수 담소화 설비를 가동시키면 그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로 이제 그 사막에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사막이 삼림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림이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포집하게 하면, 그러면 갈탄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거나 지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사막이 삼림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거기에는
각종 생물이 이제 살 수가 있고 문명이 탄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스럽게 수소 추출할 거 없이 갈탄을 그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가스가 탄소 중립이권과 같은 논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해피 추석.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